여러분, 안녕. 나는 로비고 오늘 압솔루트 배트맨으로 돌아왔어. 와, 대박. 이번 압솔루트 배트맨 진짜 미쳤다. DC 코믹스에서 오랜만에 배트맨이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 일단 이 작품은 브루스 아빠가 살해된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돼. 그리고 거기서 브루스가 레슬리 톰킨스랑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꽤 의미 있는 부분이야. 왜냐면 레슬리는 브루스 인생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인물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레슬리는 보통 우리가 아는 슈퍼히어로 전담 간호사 등 느낌이 아니야. 사실 압솔루트 슈퍼맨, 압솔루트 원더우먼, 그리고 압솔루트 배트맨이 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지도 아직 몰라. 만약 나중에 크로스오버가 나온다면 진짜 기대될 것 같아. 어쨌든 레슬리는 그냥 브루스를 돕는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박쥐 바이러스 같은 거 감염되지 않게 예방접종도 해줘. 이후 장면은 브루스 아빠의 장례식으로 전환돼. 이게 압솔루트 배트맨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야. 브루스가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현재의 모습이 계속 오가는 연출이거든. 그 시점에서 이야기는 현재로 넘어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브루스가 2억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지. 그 돈을 받는 대가로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파티 애니멀즈 즉 고담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 무법자 집단을 막지 않기로 했어. 지금 상황에서 경찰은 이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대다수 경찰들이 뇌물을 받고 있어서 애초에 개입할 이유가 없거든. 돈만 계속 들어오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알프레드의 멋진 독백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야. 원래 알프레드는 그냥 집사였던 게 아니라 배트맨을 감시하는 용병 역할을 하고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해. 배트맨이 27번가를 돌며 엔진을 울린다. 39번가에선 더 크게 울린다. 놈들을 도발하려는 거지. 하지만 무법자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왜냐면 지금은 서로 간의 휴전 상태거든. 배트맨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들도 배트맨에게 손대지 않는다는 식이야. 그러다 알프레드는 다시 말하지. 봐라, 저 녀석. 일부러 협상을 깨보라고 유혹하고 있어. 분명히 그의 일부는 그걸 원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배트맨의 바이크에는 추적기가 달려있어. 알프레드는 그 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이 혹시 브루스가 미쳐서 그냥 약속된 장소를 지나쳐버릴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 오히려 정해진 장소에서 멈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여기서 더 미친 포인트가 뭐냐면 알프레드는 브루스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야. 둘은 서로 거의 연락도 안 하지만 알프레드는 여전히 배트맨을 감시하고 있어. 그러다 알프레드의 상관이 연락을 해. 우린 필요한 정보를 다 얻었어. 이제 철수해. 알프레드의 입장은 이래. 브루스가 뇌물을 받고 잠시 가만히 있으면 당장은 고담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이 알프레드 측에서 파티 애니멀즈를 감시하며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모이면 그때 한 방에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살짝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이번엔 짐 고든에게 시선이 옮겨지는데 그는 지금 브루스 웨인의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브루스의 엄마는 살아남았어. 그녀는 정치적으로 엄청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 브루스의 아빠가 동물원에서 살해당했을 때도 현장에 없었어.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해줄게. 어쨌든 과거에 고든이 시장 선거에 나갔었는데 결국 시장직을 힐에게 뺏겼어. 그리고 지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힐 시장은 완전 부패한 인간이야. 그는 파티 애니멀즈랑 손잡고 움직이고 있지. 힐 시장이 저지른 악행 중 하나는 바로 빛을 끄는 것. 원래 매년 동물원 학살 사건의 추모식에서 빛을 밝히는 행사가 열렸는데 올해는 그걸 취소시켜버린 거야. 이게 왜 문제냐면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점점 쌓이면서 고담의 결속력을 흐트러뜨리고 있기 때문이지. 이거 딱 동물농장 느낌 아니냐? 우린 이걸 바꿀 거야. 저걸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결국 그 변화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더 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돼지들이 인간처럼 옷 입고 다니고 말들은 본의 아니게 접착제 공장으로 끌려가는 거지. 혹시 동물농장 안 읽어봤다면 꼭 한번 읽어봐. 역대급 명작이니까. 결국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야. 고담을 하나로 묶어주던 작은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점점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사회는 통치하기 훨씬 쉬워지는 법이거든. 이 모든 상황이 터지고 고담이 점점 망가지는 느낌이 드는 가운데 비록
정치적으로만 그렇다고 해도 짐 고든은 마사 웨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구리네요. 그러자 마사는 담담하게 말하지. 이런 일들은 가끔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날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그때 마사는 시위 중이었고 고든이 그녀를 체포했었지. 그런데 신기한 건 고든이 그녀를 경찰서에 넘긴 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고 심지어 새 피켓을 만들 돈까지 줬다는 거야. 그때 마사가 이렇게 말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솔직히 고담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방식으로 놀라게 하잖아요. 하지만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은 좋은 방식으로도 놀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어요. 저 사람이 시장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고담에 영향을 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짐 고든의 반응이 좀 흥미로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해.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말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동물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매년 열리는 그 추모 빛이요. 올해 그걸 못 밝히게 돼서요. 솔직히 브루스한테 우리가 밝힐 거라고 속했거든요. 결국 난 그 약속을 어기는 거네요. 그 순간 장면이 갑자기 어린 브루스와 짐 고든의 대화로 넘어가. 여기서 재미있는 건 짐이 어린 브루스 앞에 앉아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야. 솔직히 난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 잘 못해. 사람들한테 감정을 드러내고 애정 표현하는 거, 그런 거 진짜 서툴러. 그러면서 덧붙여.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었어. 난 내 인생에서 수많은 용감한 행동을 봤어. 하지만 진짜로 용감한 사람은 많이 못 봤지. 네 아버지는 그중 한 명이었어. 그리고 그건 너에게도 보여. 네 안에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잇지. 널 그냥 보내주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고 싶었어. 동물원을 철거할 거래. 그러자 브루스가 묻지.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기나요? 짐 고든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해. 잘 모르겠어. 아마 좀 더 실용적인 걸 만들겠지. 하지만 네가 다시는 볼 필요는 없을 거야. 완전히 사라질 테니까. 이게 참 묘한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면 클래식한 배트맨 이야기에서는 브루스의 부모님이 크라임 앨리에서 강도를 당하다 살해되잖아. 하지만 이 버전에서는 사건이 동물원에서 벌어졌어. 아직 모든 게 다 밝혀진 건 아니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확실치 않아.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무차별 총격 사건 같은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이 사건의 배경에 숨겨진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지. 핵심은 이거야. 브루스의 아버지는 교사였고 브루스는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있었어. 그리고 동물원 방문은 브루스가 공학대회에서 우승한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한 날이었지. 그날은 원래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멋진 순간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총격이 터졌어. 브루스의 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고 결국 아이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어. 그 당시 브루스의 엄마는 현장에 없었어. 그녀는 사회복지사였고 일이 있어서 동물원에 오지 못했거든.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남겼어. 그리고 브루스는 그때의 충격과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어. 그 순간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알프레드의 내레이션이 시작돼. 자, 이제 끝이 보인다. 몇 분만 지나면 이 악몽도 끝날 거야. 그리고 배트맨은 뭔가 오래 남을 존재가 되겠지. 뭔가 의미 있는 존재로. 그 순간 그의 등이 살짝 경직된다.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지만 난 그걸 놓치지 않아. 여기서 알프레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고담 같은 도시라면 완전히 말이 되는 얘기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 그들은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길 기다릴 뿐이야. 이런 태도가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개인이 사회의 거대한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해. 언제나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 구원자가 없을 땐 아무런 대비도 없이 남겨지고 자기 상황에 휩쓸려버리는 거야. 준비되지 않은 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번 상황에서 배트맨이 손을 놓고 떠난다면 고담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파티 애니멀즈가 도시를 장악하고 혼란은 극에 달하겠지. 하지만 알프레드는 이걸 계산된 전략으로 보고 있어. 그가 말하는 배트맨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다 라는 건 결국 고담 시민들이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 거라는 뜻이야.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을 구해줄 존재를 간절히 원하게 될 거야.
지금 경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만 휴전이 끝나는 순간 배트맨은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그때가 오면 고담 시민들은 배트맨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거야. 그들은 필사적으로 배트맨을 원하게 될 거고 그를 도시의 구세주로 찬양하겠지. 이거 완전 게임 이론 같은 거 아니냐? 내 결정의 성공 여부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만약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람들을 단결시키거나 결국엔 날 영웅으로 보이게 만들 거라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승리하는 게임이야. 그리고 고담 시민들 역시 결국 이득을 보게 되겠지. 단지 그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지만 동시에 이건 엄청나게 조작적인 전략이기도 해.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알프레드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려. 주위를 둘러봐. 느껴지지? 다들 널 질투하고 있어. 왜냐하면 네가 해냈거든. 넌 이겼어. 넌 아직 그걸 모르지만 이미 승리한 거야. 그때 블랙 마스크 파티 애니멀즈의 리더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 그는 브루스를 보고 비릿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지. 야, 넌 이제 진짜 부자가 됐네. 돈 다 송금됐어. 익명 계좌에서 익명 계좌로. 넌 이제 2억 달러 더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배트맨이야. 고담이 아무리 망해가더라도 그가 이 도시를 버릴 리 없잖아. 브루스는 담담하게 한마디 던져. 알아. 이미 다 써버렸어. 로만이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며 말하지. 와,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뭘 샀는데? 자, 비행기, 배트맨 슈퍼컴퓨터. 뭐야? 그러나 브루스는 흔들리지 않아. 다 썼어.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그 2억 달러를 전부 박쥐 모양으로 만들어 고담 동물원의 추모 서치라이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버린 거야. 이 장면이 진짜 멋진 게 뭐냐면 이제 과거 회상에 들어가면서 어린 브루스가 짐 고든을 붙잡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 아니, 난 동물원을 부수는 거 싫어요. 그걸 실용적인 걸로 바꾸는 것도 싫어요. 저기엔 사람들이 반드시 쳐다보게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뭔가 빛나는 걸로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고담 동물원 추모 등불의 시작이었던 거지. 이제 배트맨이 이걸 다시 켜자 하늘에는 압솔루트 배트맨의 상징이 떠오른다. 거대한 배트 시그널이 도시 위를 덮으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켜. 이 장면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압솔루트 유니버스에서 배트맨은 완전 빈털털이야. 이건 월마트 배트맨이라고 할 수 있지. 타겟 매장의 세일 코너에서 나온 배트맨이라 해도 될 정도야. 그는 웨인 엔터프라이즈도 없고 수십억 달러도 없어. 모든 걸 쥐어짜면서 운영해야 하는 배트맨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내고 있어. 그렇게 배트 시그널이 하늘을 밝히는 순간 루스는 확실하게 선언한 거야. 난 이 거래 따위 진행하지 않아. 난 배트맨으로 남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로만이 한마디 던지지. 거래는 끝났다. 그러자 브루스는 미소도 없이 차분하게 말해. 봐라, 로만. 난 내 차도 비행기도 슈퍼컴퓨터도 필요 없어. 난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배트맨뿐이야. 그 말을 끝내자마자 브루스는 로만의 부하들을 전부 때려 눕히기 시작해. 그리고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 처절하게 박살을 내버려. 배트맨은 죽이진 않지만 대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버리거든. 어떤 놈 하나가 한쪽 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쪽 손에 거대한 시칼을 들고 덤벼들어. 배트맨은 그걸 피하면서 한순간에 이 자식을 제압해. 근데 미친 건 여기부터야. 그놈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배트맨의 암호가 자동으로 반응해서 거대한 스파이크가 튀어나와 그놈을 바로 등에 꽂아버려. 이제 배트맨은 등에 한 놈을 매단 채로 다른 놈들을 때려 눕히고 있는 거야. 그놈은 뒤에서 팔을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배트맨은 개의치 않고 계속 싸운다. 이 장면은 진짜 미쳤어. 완전 전율 돋는다고. 딱 봐도 플래시포인트 배트맨 토마스 웨인 스타일의 배트맨이 떠오르지 않냐. 잔인하고 포로를 남기지 않고 질문 따위도 필요 없고 총까지 쓴다. 그냥 무조건 쓸어버리는 타입. 물론 이 배트맨은 여전히 절대 살인은 하지 않는다 는 규칙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게 결국 그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 약점은 배트맨을 상대하는 최상급 빌런들이 늘 이용하는 카드이기도 해. 이제 모든 적들을 때려눕힌 후
배트맨은 쓰러진 녀석들을 내려다보며 말해. 파티 애니멀즈가 저지른 모든 범죄 방화, 강도, 살인이 모든 게 너희가 조작한 거지. 너희랑 네 상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야. 너희는 사람이 몇 명 죽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이 장면이 진짜 멋진 이유? 보통 이럴 때 빌런들은 긴 연설을 하잖아? 흐흐, 배트맨. 사실 내 진짜 계획은 말이 튼 것 같은 거. 하지만 블랙 마스크는 그딴 거 안 해. 그냥 행동으로 바로 보여준다. 운 좋게도 불행하게도 블랙 마스크는 총을 쏜다. 바로 그 순간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들이 방 안에 있던 다른 범죄자들을 마구 사살하기 시작해. 블랙 마스크는 이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는 배트맨이 결국 거래를 배신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에 대비한 비장의 안전장치를 준비해둔 거야. 바로 자신의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쓰는 거. 배트맨은 본능적으로 외치며 반응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다. 하지만 바로 그때 블랙 마스크가 준비한 덫이 발동된다. 그는 순간적으로 배트맨을 향해 특수 그물을 발사해 그를 가둬버린다. 배트맨의 친절함, 그의 절대 살인은 하지 않는다드는 원칙이 또 한 번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오랜만에 배트맨 코믹스에서 본 최고의 대사가 나온다. 블랙 마스크는 여유롭게 배트맨 옆에 털썩 앉아 마치 친구랑 대화하듯 담담하게 말하지. 야, 넌 거의 다 왔었어. 바로 눈앞이었잖아. 그 대픽 파티대에 들어갈 티켓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냥 손만 뻗으면 됐다고. 배트맨은 이를 악물고 블랙 마스크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순식간에 딱 블랙 마스크가 그의 팔을 꺾어버린다. 그리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묻지. 그래서 이젠 뭐가 남았냐? 하지만 브루스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다. 내가 원하던 걸 전부 가졌지. 네가 방금 말한 거 너 스스로 인정한 모든 범죄들 지금 이 순간 이미 고담 저녁의 뉴스 방송에 퍼지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블랙 마스크는 멍하니 배트맨을 바라본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하지. 세상에, 진짜로 네가 뭔가 해낸 줄 아는구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중얼거린다. 저 사람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완전 진심으로 자기가 뭔가 이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블랙 마스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참 어이가 없네. 그는 배트맨을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 네가 이 돈을 불태우고 진실을 폭로하면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변할 거라고? 이게 그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너 스스로가 영웅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더니 배트맨에게 바짝 다가와 조용히 비웃으며 속삭인다. 미안한데 말이야. 친구는 주인공조차 아니야. 아무도 신경 안 써. 고담 시민들이 진짜로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애초에 배트맨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지. 사람들이 일부러 이 도시를 망가뜨리고 싶은 건 아냐. 하지만 이걸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없어. 블랙 마스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는다. 이 이야기에서 유일한 영웅은 돈이야, 배트맨. 그게 전부야. 세상에서 진짜로 중요한 건 그것뿐이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블랙 마스크의 부하들은 배트맨을 처참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를 건물 밖으로 걷어찬다. 배트맨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블랙 마스크는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한다. 이제 네게 증명해 보이겠어. 고담 시민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아. 이 도시는 나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야. 고담이 이렇게 된 건 시민들이 그렇게 놔뒀기 때문이지. 이건 마치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했던 철학과도 너무 닮아 있어.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이 도시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무너질 거야. 배트맨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아래로 떨어진다. 이미 경찰들은 출동 중이야. 잊지 마. 배트맨은 여전히 이 도시에서 불법적인 자경단원일 뿐이니까. 경찰들이 그를 발견하는 순간 총을 쏘기 시작해. 완전 배트맨. 판타즘에 가면 판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느낌이야. 필사적으로 탈출하던 배트맨은 길 한복판에서 바바라 고든과 마주친다. 이때 바바라는 그냥 평범한 순찰 경찰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잠깐 주저한다. 마치 당장이라도 배트맨을 체포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결국 그녀는 그를 그냥 보내준다. 왜냐하면 짐 고든이 그랬던 것처럼 바바라도 알고 있었으니까. 배트맨이 고담을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경찰 내부의 부패를 그녀 혼자 뒤집을 수는 없어. 경찰들이 뇌물을 받든 아니면 단순히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든 이 부패한 시스템을 바꿀 힘은 없지. 하지만 최소한 그녀는 배트맨이 해악보다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했다. 그래서 그를 보내줬다. 그리고 다음 장면. 다시 한번 전율 돋는 명장면이 등장해. 블랙마스크가 고담 저녁의 뉴스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내 이름은 로만이다. 조금 내 소개를 하자면 난 돼지 농장에서 자랐지. 아주 겸손한 시작이었어.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짓고 다시 말을 이어간다. 내가 농장에서 하던 일 중 하나, 도축할 시간이 되면 돼지들을 죽이는 거였지. 그냥 볼트건을 꺼내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면 끝이었어. 대부분은 팽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쓰러졌지. 근데 가끔씩, 아주 가끔은 다른 반응이 나왔어. 그 돼지가 온몸을 경련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아픈 것 같았냐고? 아니, 오히려 기쁨에 찬 듯한 반응이었어. 믿기지 않겠지만 그 돼지는 마치 만족한 듯 신음소리를 내더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몸을 떨면서 심지어 웃더라고. 피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말이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알아. 볼트건이 뇌의 아주 작은 특정 지점을 정확히 때렸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었어. 그 지점이 뭔지 알아? 바로 쾌락 중추라고 불리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 돼지가 총알이 들어올 때 몸을 긴장시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돼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도의 쾌락을 느끼게 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찰나에 단 한순간의 황홀함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봐. 우린 다 알고 있어. 세상을 지배하는 놈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계를 죽여버렸어.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지. 솔직히 인정해봐. 넌 겨우겨우 생활비를 버티고 있는데 그놈들은 돈이 돈을 낳고 있어. 넌 재활용 쓰레기를 힘겹게 내놓는데 그놈들은 사적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늘을 찢고 있잖아. 넌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근데 이 시스템은 널 위해 존재하지도 않잖아. 너는 일덜 하려고 애쓰지만 그놈들은 그걸 이용해서 태틀린 일덜 해. 대체 왜? 다시 묻겠어. 왜? 이 장면, 이건 진짜 미친 모놀로그야. 완전 배트맨, 화이트 나이트 스타일이야.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 있지? 머피가 쓴 역대급 배트맨 스토리. 솔직히 지난 15년간 나온 배트맨 스토리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우리가 그때 3개의 파트래. 아니, 배트맨, 화이트 나이트 비욘드까지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진짜 레전드였어.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 중 하나, 배트맨이 조커에게 약을 먹여서 정상적인 정신도우로 만든다는 거였어.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조커가 배트맨과 고담 씨를 상대로 고소를 걸어버린 거야. 넌 나를 학대했고 이 도시도 마찬가지야. 그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었지. 바로 배트맨 재난기금, 배트맨 데바스테이션 펀드, 배트맨 재난기금. 배트맨이 한번 싸우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박살나. 아무도 거기 살고 싶어 하지 않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자들이 들어와 폭락한 땅값을 싸게 전부 사들이지.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 지역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최고가로 되팔아버리는 거야. 이 모든 과정이 뭘 기반으로 돌아가냐고? 배트맨의 제자경단투 활동 덕분이지. 배트맨은 몰랐어. 하지만 조커의 반박은 이거였지. 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너는 억만장자 기업가야. 고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진짜 몰랐다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스토리가 에트하이트 나이트의 설정을 그대로 복붙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장면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똑같아. 고담은 망가진 도시야. 그런데 그게 단순히 범죄자들 때문만이 아니야.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도록 방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 그리고 일부는 아예 그 상황을 통제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해.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거야? 왜 이걸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스토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고담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야. 배트맨과 고든 국장이 진짜로 고담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존재일까? 아니,
오히려 배트맨은 이 대부패한 시스템들을 약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존재가 아닐까. 경찰들도 똑같아. 이게 바로 이터 화이트 나이트가 그려낸 고담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지금 이 스토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고담을 지배하는 경찰, 재벌 상류층 엘리트들, 진짜 악당은 바로 그들이다. 그렇다면 넌 왜 아직도 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모든 걸 마주한 후 브루스 웨인은 다시 데트 케이브다라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돌아와. 그런데 진실을 말하자면 알프레드는 이미 그곳에 먼저 와 있었다. 브루스는 겨우 서 있는 상태로 알프레드를 바라보며 한마디 던진다. 좀 도와줄래? 나 치료부터 해줘. 하지만 알프레드는 미동도 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넌 너무 근시안적이야. 당장의 순간만 보고 판단하지. 항상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 7번째, 8번째 수를 생각해야 해. 네가 지금 한 일이 다음엔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고민해본 적 있냐? 그리고 알프레드는 가장 냉혹한 진실을 말해준다. 네가 방금 한 일로 넌 블랙 마스크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렸어. 그놈은 이제 고담 시민들을 선동할 완벽한 이유를 손에 넣었고 고담을 스스로 박살내도록 조종할 수 있게 됐지. 그 말 그대로 블랙 마스크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블랙 마스크의 연설은 계속된다. 난 말할 거야 이제 됐다고. 너희가 애쓰면서 지키려는 이상들? 그 꿈들 이미 죽었어. 진보는 끝났다. 역사는 끝났다. 진실도 끝났다.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자고. 모두가 받아들이자고. 그리고 편하게 누워 볼트건이 뇌에 해당을 한 지점들을 정확히 때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완벽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다 같이 이 거대한 부스러기를 뜯어먹자고.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배트맨이 내 초대를 거절했으니 이제 난 너희 모두에게 초대장을 주겠다. 수억 달러가 있다. 이제 누구든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냥 찾아가기만 하면 돼.